아주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제 칼럼으로 해서 요즘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 방지법, 그거에 대한 후폭풍, 우리나라가 미국 인플레 방지법에 아주 강력한 후폭풍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나라의 경제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터넷 기사를 좀 조회를 해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법안으로 물가 상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법안에 포함시켰고 8월 17일 미국 국회 상원 표결을 통과해서 하원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표되고 시행됩니다. 법안 이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징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양이 방대하고 주요 내용 및 지용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환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거나 친환경 에너지 발전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법안에 담겼고 세금 부분 관련해서 15% 최소 법인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과세를 신설했고 메디컬 부분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 또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 대응과 그리고 공급망 구축 및 회복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 분야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미국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안으로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보조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그리고 부품도 미국산을 사용해야만이 보조금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대 기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이따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한국 기업이 패싱당한 이유로 윤 대통령이 8월에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공개 등을 하는 것으로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 1,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 기아차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은 지난 8월 3, 4일 방문했는데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대면 면담 대신 통화로 소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만남 불발 이유에 대해 펠로시 의장 방한 일정이 대통령 휴가 일정과 겹쳐가지고 대통령이 만나지 못했다. 펠로시 의장이 이해를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냉대했다. 중국을 의식한 패싱이다. 그런 여러가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N 종편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의전 서열 3인 하원 의장 펠로시를 패싱한 것은 그 과정이 의전 절차가 굉장히 부실했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다 애국 국가 원수들과 국가 수반들을 모두 만났는데 관계 국가들은
일본에 가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고 대만에서도 융숭한 영접을 받았는데 한국만 전화 통화 40분으로 끝났습니다. 전화 통화 40분은 실제는 20분이죠. 통역을 빼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행된 법안에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착공 시기를 올해 안으로 부랴부랴 앞당기고, 그렇게 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생산해서 이제 미국에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년 동안은 1,000만원 보조금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리한 지경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신문 기사인데, 지금부터는 논평을 하겠습니다. 가히 애교 참사라고 할 만합니다. 미국 경제 서열 3위이며 세계 어느 나라 정상과 비교해도 이상이 떨어지지 않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고작 전화통화 40분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 자체가 애교의 무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펠로시도 전기차 협상안을 가지고 왔었답니다. 펠로시는 확고한 민주주의자로서 한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당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왔는데 한국이 밥상을 걷어찬 셈입니다. 이런 멍텅구리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 대통령실 의전팀은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당나라 군대입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보좌관들이나 하나같이 귀신에 쓰였는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기고 바로잡지 못하여 애교 방어선이 뚫리고 숭숭숭 구멍이 나서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은 1년 전부터 미국에서 발의되어 많은 논란 속에서 계속 논의가 되던 중 테슬라 회장 머스크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자 5월부터 의회 상정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당연히 이 법안의 흐름과 추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5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중요하게 협의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5월 방한 시 미국은 안건을 준비해 왔으나 한국에서 건의하지 않아 협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협상 준비를 하고 왔는데 한국이 말을 하지 않으니 슬그머니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삼성, 현대, SK의 대미 투자 565억 달러입니다. 무려 80조의 미국 투자 선물을 바이든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의 지지율이 30%대에서 40%대로 10%가 상승했답니다. 이렇게 해주고도 우리나라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565억 달러는 최근 2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대미 투자 금액이라는 겁니다. 잔치 초대하고 뺨맞은 격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5월부터 발빠르게 로비를 전개하여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8월달 펠로시 의장이 왔는데도 펠로시 의장까지 패싱을 했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전쟁이 피 튀기는 전쟁이라면 경제전쟁은 총성 없는 피 말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독일, 일본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고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2위로서 9.1% 현대그룹은 독일은 물론 점유율 4.6%의 일본에도 밀리게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연 10만 대, 연 5조 원의 매출 손실을 보게 생겼습니다. 연 5조 원의 매출 손실은 현대자동차 연 매출액의 10%에 가까이 된 금액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0위권에 가까이 우리나라는 밀려나서 영원히 2위 시장을 탈환하기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미국의 1위는 테슬라로서 70%입니다. 점유율이. 그 다음에 우리가 9.1%였는데 이제 0% 가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수십 년 피땀 흘려 일본을 추월해서 미국 시장에서 굳건히 이의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다시 일본에게 시장을 뺏기고 고통스러운 경제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WTO, FTA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에 몇 년씩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대차 시장을 독일, 일본이 다 잠식한 후에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웨이퍼 생산업체인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가 있는데 그 회사는 독일이나 미국보다 투자비가 70% 절감되는 한국에 7조 원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의 상무장관이 알고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회장한테 전화해서 한국 조건에 맞춰주겠다고 해서 미국 텍사스 주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50, 7조 원을 또 그냥 뺏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우방혈맹 맞습니까? 국익은 우방혈맹보다 우선입니다. 지금 경제 비상사태가 돌입됐습니다. 윤 정권 4개월에 이게 뭡니까? 김동길 말대로. 다음에는 반도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빼앗겼던 핵심 산업의 공장을 다 미국으로 회수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바이든의 이 전략이 무서운 전략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 상품은 다 미국 안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한 환율도 14년 만에 최고로 1,400원 목전이고 부동산은 매수 실종으로 폭락 조짐입니다. 즉 어느 것 하나 희소식이 없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엄중한 난국이 이런 망국적인 현상이 자꾸 펼쳐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관료들은 수십 년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미리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료들이 장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직무태만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보고했는데도 장관 대통령이 흘려듣고 협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탄핵감입니다. 자칫 수십 년 동안 수십조 원의 경제 손실과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생겼습니다.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까 조마조마합니다. 왜 이런 애교 참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한마디로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정신을 딴 데 팔고 있기 때문이겠죠.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이준석 죽이기, 문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몰아내기, 경찰국 만들기, 자기들 이권 챙기기, 정권 지켜야지, 이런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혼란해져가지고 나라 살림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권모술수, 내로남불, 오벌관원, 독주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쌓이니까 저녁에 또 폭탄주 마시겠죠. 폭탄주 마시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음날 국정이 제대로 챙겨지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여기저기 경제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팀은 묵묵부답 속수무책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어디가 있는지 경제부총리가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주시고 강력하게 채찍질해 주십시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